독일어 체1까지 따면 공부가 끝날까요? 저는 체1 시험까지 치고 독일에 왔고 독일 대학도 졸업했어요. 독일에서 13년째 살면서 아직도 새로운 독일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새로운 단어가 계속 나온다는 건 내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독일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공부하고 사용하면서 느낀 독일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했던 5가지를 여러분을 위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했던 공부법과 지금 다시 초급으로 돌아가도 할 것들을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초급일 때는 독일어를 조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독일어를 부산에 있는 독일 괴테 문화원에서 처음 배웠어요. 당시 저는 음악을 전공하고 있었고 언젠가는 독일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죠. 근데 당시에 부모님께서 그래 너 유학가 우리가 다 도와줄게 하고 이렇게 밀어주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굳이 어학을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냥 마음 한편에 제가 유럽 배낭여행도 다녀오고 캠프도 다녀오면서 언젠가는 한번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특히 베를린에서요. 그래서 독일어를 배운다고 당장 제 인생에서 뭔가 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계속 배웠던 것 같아요. 독일 문화원에도 다니고 대학에서 교양으로도 독일어를 배우고 나중에는 동문과 수업도 이렇게 막 찾아가서 듣기도 하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재밌었었어요. 음악 전공 외 수업도 이렇게 듣는 게 신기했고 어학원에 가면 다 큰 성인들이 Ich komme aus Südkorea 막 이렇게 하면서 다 같이 어버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독일어는 저에게 언젠가를 위한 준비이면서 동시에 특별한 취미였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언제 B1 따지? 내가 몇 개월 안에 C1까지 갈 수 있지? 이렇게 결과만 보고 시작하면 독일어가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C1을 딴다고 대학에서 바로 토론을 할 수 있진 않아요. 진짜 힘들거든요. 특히 초급은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정말 갓 태어난 아기처럼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매일 새로운 걸 알아가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초급 때는 이 재미를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즐기기만 해서 체1까지 간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피아킴은 흥미를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자연스럽게 독일어가 늘었나 보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저 문법 공부 정말 오지게 한 것 같아요. 그 당시 부산에서 독일어를 계속 배우다 보니까 어느 정도 레벨부터는 수업 자체를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특히 베츠바이 정도부터는 문화원에 사람이 많지 않아서 수업이 잘 개설되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독일어 개인 과외를 받기 시작합니다. 과외비가 당시 학생이었던 저에게 꽤 부담스러웠지만 제가 피아노 레슨을 이렇게 하면서 충당할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수업의 8할 정도는 문법이었던 것 같아요. 독일어로 된 제본된 두꺼운 문법책을 선생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정말 많은 문법 문제를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만 풀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좋았다고 생각하는 공부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배운 문법으로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건 다 누구나 하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같은 내용을 다른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한 문장을 만들었으면 이걸 또 다른 구조로 풀어서 아니면 축약해서 아니면 조금 더 쉬운 단어로만 하면 이 단어 대신 아예 다른 표현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총 3번을 다른 버전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연습이 나중에 회화를 하면서도 그렇고 고급 독일어를 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실제 대화에서 보면 교재에서 외운 문장이 딱 맞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결국 내가 가진 단어와 문법을 조합해서 그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문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휘가 부족하면 쉬운 말로 둘러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장의 구조가 무너지면 내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고 상대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문법은 뭐라고 할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뼈대인 거죠. 그래서 그 뼈대를 지키려고 노력을 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는 독일어로 문장을 정말 많이 써봤던 것 같아요. 뭐 일기도 그렇고 제가 머리가 복잡하거나 이럴 때도 글을 끄적거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독일어로 써보는 거죠. 그다음에 쓴 다음에는 제가 쓴 걸 항상 선생님에게 보여주면서 첨삭을 받기도 하고, 탄덴 친구를 만나면 이거 이렇게 쓰는 거 맞아?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틀린 걸 고치고 왜 틀렸는지 다시 한 번 더 보고 다시 문장을 또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했던 공부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배우고 배운 거를 직접 써보고 고쳐봤고 다시 만들어보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요즘은 정말 하기 편해졌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AI가 없었잖아요. 선생님한테 첨삭받으려면 돈을 내고 수업을 받아야 하고, 탄덴 친구한테 이거 좀 봐줄래? 라고 물어보려면 부탁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AI한테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 while을 배웠다면 while을 연습할 수 있는 한국어 문장 5개 만들어줘. 내가 독일어로 써볼게. 그리고 내가 직접 써본 다음에 틀린 부분을 고쳐주고 왜 틀렸는지 설명해줘. 그 다음에는 같은 내용을 다른 독일어 문장으로 3가지 만들어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게 제가 예전에 돈을 내고 선생님에게 배우거나 타듬 친구에게 부탁하면서 했던 공부법이에요. 그래서 AI를 그냥 이 문장 독일어로 번역해줘, 아니면 이거 무슨 뜻이야 라고 묻는 것만 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는 것. 저라면 지금 독일어를 처음 공부한다면 이 방법을 정말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독일어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책상에서 한 공부만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독일어를 사용할 사람과 학생을 찾아다녔어요.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 제가 동문과 학생들만 가는 그런 시험 준비하는 학원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저는 음악 전공생인데 거기 가니까 동문과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나도 얘네들처럼 좀 잘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문과 학생에게 과외도 조금 받아보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만난 동문과 학생들과 막 시험 스터디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시험이 그때 당시 필요도 없었는데. 탄뎀도 찾아봤고요. 유럽 배낭여행 갔을 때는 카우치 서핑을 통해서 독일 사람들의 집에 머물러 보기도 했고요. 제가 대학생 때는 스위스 국비 유학생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독일어로 스위스 대사님과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당시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결과는 못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독일어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지원해 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합격은 못했지만 전에는 없던 기회 하나가, 선택지 하나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또 공부하게 돼요. 아까 이것도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네.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 독일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독일어를 사용할 작은 이유를 만들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부러 시험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탄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터디일 수도 있고, 여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독일어를 사용하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배우는 동안 계속 독일어를 꺼냈을 일을 만드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저에게는 동기가 있어서 독일어를 사용한 것도 있지만 독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동기가 생기기도 했어요. 그렇게 제 20대를 독일어와 보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제 20대에 꽤 긴 시간을 독일어와 함께 보낸 거죠. 처음부터 내가 1년 안에 C1을 따야 해 하고 그렇게 달린 사람은 아니에요. 독일 문화원에도 가고, 대학에서 독일어도 배우고, 동문과 수업도 듣고, 과외도 받고, 문법 공부도 하고, 문장도 쓰고, 스터디도 하고, 탄뎀도 해보고, 영화도 찾아서 보고, 책도 읽고, 여행에서 사용해 보기도 하고, 그게 계속 쌓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독일 오기 전에 제가 C1 시험까지 쳐보고 독일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C1는 단기간에 만들어낸 결과라기보다 저의 20대를 보내면서 취미처럼 계속해온 독일어가 만들어낸 하나의 결과값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C1까지 했으니까 독일에 오면 독일어가 꽤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독일에 오니까 가장 답답했던 게 이거였어요. 머릿속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한국어로라면 깊은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제 생각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데 독일어로 입을 열면 갑자기 유치원생이 되는 거예요. C1 시험을 통과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표현하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 온 초반에도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탄뎀도 많이 만나고 친구도 별로 없으니까 미덥 플랫폼에서 열리는 언어 교환 모임에도 정말 자주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꼭 독일어 모임만 찾지 않았어요.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클래식 음악을 같이 듣는 모임에도 가고 요리 관련 모임에도 갔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독일어를 배우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걸 하러 갔는데 거기에 독일어를 쓰고 있었던 거죠. 컨텐츠도 마찬가지예요. 수급 때는 제가 독일어 공부에 좋은 자료가 뭐지 하고 찾았으면 나중에는 그냥 내가 지금 뭐에 관심 있지? 를 찾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었을 때는 라우라 말리나 자일러의 팟캐스트를 한동안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명상이나 마음,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팟캐스트인데 저는 일단 이분 목소리가 너무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당시에는 그 내용 자체가 아니라 제 그 목소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어 듣기 공부를 해야지 해서 들은 게 아니라 그 목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그게 독일어였던 거죠. 한창 주식이나 투자에 이렇게 눈이 떠졌을 때는 한데스블라트 팟캐스트를 찾아 듣고 요즘도 잘 듣고 있어요. 그러면 관심의 중심이 오늘 독일어를 몇 분 들었지가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로 바뀌는 거죠. 신문은 개인적으로 디사이트를 좋아해요. 분야가 다양해서 제가 관심 있는 글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거기에 디사이트 매거진이라고 조그맣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정말 그냥 읽기 편하고 재밌고, 뉴스레터도 등록을 하면 매일매일 이렇게 뉴스레터가 조금씩 오는데 그냥 헤드라인만 읽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따라갈 수 있어요. 학습자라면 도이치 페어펙트 같은 잡지도 좋고요. 왜냐면 거기에 다 이렇게 단어가 정리되어 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제가 학생일 때는 주머니가 가벼우니까 서점에서 뭐 2, 3유로 하는 작고 얇은 패션 잡지 같은 게 있어요. 막 그거 뭐 심심할 때 그냥 이렇게 읽기도 했고요. 책도 정말 좋아하는데 일단 음악가나 작곡가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고,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에 빠졌을 때는 그와 관련된 책도 많이 읽었고, 소설이나 크리미 같은 거에 빠지면 또 뭐 이런저런 책을 찾아 읽었는데, 책 이야기는 일단 시작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읽었던 독일어 책들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따로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팟캐스트를 들으세요, 이 신문을 읽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독일어 공부를 위해 관심사를 만들지 말고 내 관심사에 독일어를 붙여보라는 거죠. 저에게는 이게 독일어를 오래 가져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C1를 따면 독일어 공부가 끝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독일에서 대학을 다니면 대학에서 필요한 독일어를 배워야 하고, 학교에서 일을 시작하면 학교에서 사용하는 독일어가 생기고, 또 다른 직업을 구하면 또 그 분야의 또 다른 표현을 알아야 하고,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정 용어를 알아야 되고, 부동산에 관한 일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또 처음 보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럴 때 가끔 나 독일에서 13년 살았는데 왜 이것도 모르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국에서도 똑같잖아요. 한국에서 갑자기 제가 카페를 창업한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임대부터 세금, 허가, 소방 관련해서 제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한국어를 알아야 할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한국어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가 필요한 거죠. 독일어도 저에게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13년이나 살았는데 이것도 모르네 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또 새로운 영역에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독일어 공부가 완전히 끝나는 날이 꼭 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 새로운 독일어를 배우고 있다는 게 내가 계속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마음 한편에 언젠가는 해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게 계속 쌓여서 결국 제 아이스 시험까지 치고 독일에 오게 되었죠. 그리고 독일에 와서도 똑같았어요. 공부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독일어를 다시 배웠어야 했죠.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저에게 독일어 레벨은 어떤 종착지라기보다 열쇠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를 배우면 열어볼 수 있는 문이 하나가 더 생기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한 독일어를 또 배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독일어를 공부하고 계신다면 언제쯤 이 공부가 끝날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독일어로 다음에 뭘 해볼 수 있을까? 여러분은 지금 독일어로 어떤 문을 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응원해드리겠습니다.